단국대학교는 다양성이다. 다른 학교보다 복수 전공을 신청하기가 더 쉬워서 다른 학교보다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단국대학교는 경험이다. 단국대학교에는 산업협력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산업협력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업체를 미리 체험해보고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단국대학교는 편리합니다. 건물이 새 거라서 깨끗하고 화장실도 되게 잘 되어 있고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서 학생들이 되게 편리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국대학교는 멘토다. 저희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강 같은 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저희 사범대로 예를 들면 임용고시 붙은 선배님들이 오셔서 특강 많이 해주시고 많은 정보를 주셔서 저희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22개 주요 대학 입학 사정관과 함께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 특집. 오늘 두 번째 만나볼 대학은 단국대학교입니다. 단국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이죠. 조원기 단국대 전임 입학 사정관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입학사정관 조원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화면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동국대는 이것이다 이렇게 또 말을 했는데요. 우리 조원기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단국대는 어떤 건가요? 예, 우리 학생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단국대학교는 도전하는 지성과 세계를 향한 창조를 실현시키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국대학교는 올해 개교 7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저희 죽전과 천안의 양 캠퍼스를 통해서 5천 명의 학생을 선발하는 큰 대학입니다. 따라서 그 캠퍼스별로 특성화 전략과 또 새로운 시대인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스마트 캠퍼스,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 교육 등을 통해서 도전과 창조를 통해 미래를 개척할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단국대 진학을 목표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2018학년도 단국대 학생부 종합전형 특징 알아볼게요. 조원기 입학사정관님께서 단국대 학생부 종합전형 특징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주셨거든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이 선발 인원의 증가입니다. 단국대학교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인원은 1,293명으로 전년 대비 9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그동안 정시로만 선발하던 의학계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도입하였습니다. 지원 자격은 삼수생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학생부와 자소서를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의학 계열에 한해서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서류 100% 종합평가입니다. 우리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은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학생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면접이 없지만 대신에 저희가 서류 평가 기간 중에 서류를 확인하기 위한 실사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워드는 우리 단국대학교는 이 수험생의 부담 측면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교육이라든지 수험생 부담 완화를 위해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활동만을 자소서에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올해 자소서 4번 문항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단국대학교는 우리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18학년도 단국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 특징 키워드로 살펴봤습니다. 선발 인원 증가, 서류 100% 종합평가, 그리고 수험생 부담 완화입니다. 자, 윤상현 선생님, 우리 학생들이 단국대 학생부 종합 전형에 관련해서 어떤 점을 좀 궁금해할까요? 예, 이제 단국대 그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이 DKU 인재 전형인데요. 아까 이제 사정관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서류 100% 전형이거든요. 면접 없이 서류로만 진행되니까 그 학생들이 서류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부분을 좀 많이 궁금해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단국대학교 서류평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면접 없이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종합평가하게 됩니다. 저희가 서류평가에서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3가지 역량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학업 역량입니다. 학업 역량의 경우에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특히 요새 강조되고 있는 전공 적합성 등을 평가하고 있고요. 인성 영역에서는 성실성, 공동체 의식, 그리고 리더십과 팔로우십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창의성의 경우에는 이제 DKU 인재와 창업 인재에서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창의성에서는 수상이라든지 독서 활동을 통해서 이 독창성,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서류 평가 방식도 알려주셨는데요. 이번에도 단국대 진학을 목표하는 학생 만나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 받았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해드리는 수시 상담은요. 실제 입시에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수시 지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단국대 지망생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오늘 만나볼 학생은 단국대 죽전 캠퍼스 화학공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장래 희망은 화학 관련 연구직 또는 화학과나 수학과 교사고요. 1, 2학년 국영수과 내신 평균은 3.09 등급이고 6월 모의고사 국어 수학 탐구 평균은 4등급입니다. 자,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 화학공학과를 지망을 희망하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친구가 반드시 단국대에 가고 싶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오늘 또 선생님도 나와 계시니까 15초 동안 PR 시간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작년에 저희 학교에서 단국대학교 진학한 사람들도 굉장히 이렇게 만족하고 있다고 하고 또 주변에서 인식도 되게 좋아가지고 네,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아, 여기까지인가요? 네, 우리 선생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자, 선생님, 우리 학생이 단국대 죽전 캠퍼스 화학공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 희망하고 있잖아요. 전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단국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DKU 인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모집 인원은 13명이고요. 전년도 경쟁률을 살펴보면 10대 1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형의 평가 방법은 서류 100%, 즉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 내용은 인성과 학업 역량 그리고 창의성을 정성적으로 종합 평가를 하게 되고요. 평가 방식은 2, 3인의 평가제에 의한 다단계 종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네. 수능 최저가 없다는 것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친구의 희망 전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의 단국대 죽전 캠퍼스 화학공학과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전형에 대한 현재까지 준비 사항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알아볼게요.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4등급에서 3등급, 4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수학 역시 3등급에서 2등급, 3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어는 3등급을 유지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6월 모의고사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5등급, 수학 가형 3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3등급, 화학원 5등급, 생명과학 2 3등급으로 국수탐 평균 4등급입니다. 자, 조진호 선생님, 우리 학생이 상담 자료 분석해 주셨잖아요. 우리 네. 학생의 교과 분석 어떻게 보시나요? 네, 먼저 교과 분석 먼저 우리 학생의 분석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내신 성적의 학년별 추이를 먼저 보겠습니다. 국영수가 기준으로 먼저 보면요. 1학년 때 3.24등급에서 2학년 때 2.94등급에서 평균 3.09등급입니다. 1학년 때보다 2학년 성적이 좀 향상이 되었고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교과 기준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1학년 때는 3.45등급, 2학년 때는 3.42등급으로 3.44등급입니다. 그래서 국영수 가로 봤을 때는 3.09등급, 전교과로 봤을 때는 3.44등급으로 주요 교과하고 전교과에 약간 기본 기타 과목이 되어 있죠. 조금 편차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계에서 핵심이 되는 주요 과목인 수학과 과학 쪽을 보겠는데요. 수학은 2.5등급으로 우수합니다. 그런데 과학이 3.41등급으로 다소 그 성적이 좀 아쉽고요. 하지만 학생이 학학 관련 학과를 좀 희망을 하는데 학생의 2학년 때 학학 성적을 봤더니 2등급이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우리 학생 내 성적을 먼저 말씀해드렸는데 우리 학생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듣고 있죠? 네. 예. 이제 우리 학생은 이제 4월하고 6월에 그 모의고사를 보면은 생명과학 1이 아니라 2를 갖다 이렇게 응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2를 응시했는데 3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생명과학 1을 응시하지 않고 2를 응시한 혹시 이유가 있나요? 아, 저희 학교
그 내신이 저는 내신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내신으로 나가니까 네,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모의고사 위주로다가 내신 문제가 출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쪽도 준비하고 싶어서 원 과목 제대로 준비도 안 돼 있고 해서 네, 2과목을 그래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대부분 학생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3학년 때 2과목을 배우다 보니까 별도로 공부하기 힘들어서 2로 가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본인이 원으로 할지 2로 할지 그다음 탐구 선택 과목을 뭐로 할지는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의고사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4월달 모의고사하고 6월 모의고사를 비교해 보면은 국어가 3에서 5등급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고 수학은 계속 3등급 유지를 했습니다. 영어는 또 계속 2등급을 유지를 했는데요. 화학 1이 3등급에서 5등급을 하락, 그다음에 생명과학 2는 3등급을 유지를 했습니다. 전체 100분위로 보면은 4월 달에 79%에서 6월 달에 66%로 좀 많이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주요 과목이 수학 쪽을 봤는데요. 수학은 3등급은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4월 달에 100분위를 보면은 78%, 6월 달에 100분위를 보면 76%로 어떻게 보면 3등급 커트라인. 한 문제만 더 틀리면 이제 등급이 한 등급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 여름방학에는 좀 미적분 투하하고 기하 벡터를 잘 준비해서 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의 내신하고 비교 효과가 아무래도 모의고사 성적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정시보다는 수시 전형, 수시를 갖다 준비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화학 관련 학과 쪽으로 정시 지원 가능한 대학을 봤는데요. 수도권 내지 서울에 있는 대학교 대진대라든지 한경대 야간, 그다음에 공주대 천안, 상명대 천안, 순천향대 그 정도 이제 지원 가능한 대학이 되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조진호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준비 상태를 날씨로 평가해 주셨거든요. 단국대 죽전 캠퍼스 화학공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비교과 기상대 평가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단국대 죽전 캠퍼스 화학공학과 비교과 기상대입니다.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은 맑음이고요. 수상 경력, 자유 활동, 독서 활동은 구름입니다. 네, 선생님, 우리 학생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수학 쪽에는 이제 보통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수학 계령 총 9건인데 전공 관련 수학은 두 건이 있더라고요.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창의 융합 관련 금상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본인이 좀 강점이 있는 화학 부문에서 상을 받았는데 그건 되게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약간 아쉬운 것은 학생의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뭐 경시라든지 논술 경시대 그런 상은 좀 거의 없는 편이라 좀 아쉬웠고요. 또 하나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인성 관련된 수학도 2건이 있었습니다. 자율활동 보면은 1, 2, 3학년 때 학급 회장을 했더라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학생의 리더십을 보인 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학급에서 이제 학급 T를 만드는데 의견이 많이 충돌이 생겼나 봐요. 그런 부분을 갖다 조정하는 역할이 학생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을 보면은 1학년 때는 융합과학 독서반, 2학년 때는 생명환경 동아리에 이제 에코 쪽 활동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건 많이 보이는데 특히 자율 동아리 활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한 편이더라고요.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학생도 많이 있고 특히 2학년 때는 보면 이제 토론 동아리뿐만 아니라 진로 동아리, 뭐 공부 사랑 동아리, 특기적성 동아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리드한 모습을 학생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학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이제 봉사활동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총 104시간으로서 충분한 시간을 했는데 개인 봉사활동이 84시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게 학생이 봉사활동 한 것 중에서 보통 중학교 가서 이렇게 봉사활동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과학실험 봉사활동을 했더라고요. 보통 가면은 뭐 영어라든지 수학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인데 이 학생은 과학실험을 하기 전에 24가지 정도 실험활동을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연습을 한 다음에 그 학교 가서 DNA 추출이라든지 전자기 유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봉사활동인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진로활동 쪽을 보면은 화학 관련 진로 동아리를 37시간 했다는 게 진로 탐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독서 쪽이 약간 아쉬운데 1학년 때는 이제 수학하고 과학 쪽만 이렇게 평양된 독서가 있었고요. 본인이 학생이 또 제약 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약 관련 독서라든지 그다음에 인문학 독서 같은 것들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심리학 관련된 독서를 3학년 1학기 때 좀 보충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조원기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 자료를 살펴보셨잖아요. 우리 학생의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예, 강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생의 서류를 보면서 이제 주요 교과의 학업 성취도가 3등급 초반대지만 이 전공 관련 교과, 예를 들어서 수학이라든지 과학 교과 이런 성적하고 특히 세특에서의 수업 태도라든지 참여도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등이 우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진로 희망 그리고 동아리 활동, 수상 경력, 이 교육 봉사 등을 통해서 지원 전공과의 연계성이 돋보이는 학생이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또 강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우리 학생의 약점과 보완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예, 강점이 있으면 또 단점이 있는데요. 네. 제가 살펴본 바로는 일단 주요 교과, 전교과, 과학교과 지금 3등급 중반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해 봤을 때 다소 아쉬운 평균 등급의 결과고요. 다만 이 학생의 화학 과목의 성적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점수라든지 표준 편차를 고려해 봤을 때 상당히 다양스러운 점이라고 저는 짚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기타 교과와 주요 교과의 편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실성 측면에서 다소 지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비교과에서 좀 단점을 좀 말씀드리면 앞에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경시대회 쪽에 수상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교내에서의 질적인 봉사가 좀 부족하고 또 지원 학과와 관련된 독서 활동이 좀 부족하다라고 봤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 단국대 입항사정관님에게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에 고분자공학과랑 그쪽 과들이 편하게 통폐합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근데 그게 이번에 단국대학교 입시에 영향을 줄까요? 우리 학생이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올해 입시에는 당연히 반영이 안 되고요. 향후 이제 저희가 이제 고려하고 있는 측면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자기소개서 1번 항목에 그 첫 줄을 수동적인 학생이라는 말을 썼는데 안 좋게 작용할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저도 이제 읽어봤는데 수동적이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1번 문항에서는 이 지적 호기심의 해결 사례를 동아리나 이 독서 활동 쪽에서 좀 풀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말씀 나온 김에 그 자기소개서 3번 문항에서도 좀 이 개인 봉사 활동 상당히 열심히 하셨는데요. 그런 활동을 하시면서 에피소드를 좀 중심으로 자기소개서에 담아주시는 게 좋게 보게 되겠습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있을까요, 우리 친구? 네, 이제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 오늘 단국대 입학사정관님과 조진호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또 조언을 해주셨어요. 오늘 어땠어요? 네, 되게 많이 도움된 것 같아요. 네, 도움이 혼자, 되었던. 네.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혼자 준비하셨어요? 네. 그렇구나. 오늘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정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 OX 상담실 선생님 질문 있어요입니다. 오늘은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페이지로 보내준 질문 중에서 단국대와 관련된 궁금증들 모아봤거든요. 첫 번째 질문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아이디 풀러브님의 질문입니다. 단국대는 서류 심사 100%지만 심사가 워낙 깐깐해서 자소서 쓸 때 부풀리기 하면 다 걸린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자, 선생님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예, 제 대답은 0입니다. 제가 이렇게 0을 선택한 이유는요. 우리 학생들께서 이 자기소개서를 부풀려서 쓴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은 단국대학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는요.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활동만을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좀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단국대학교는 2인 교차 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 자기소개서라든지 학생부에서 저희가 좀 확인해야 될 사항들은 실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저희가 면접 없이 서류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이다 보니 좀 더 좀 명확하게 깐깐하게 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깐깐하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질문도 살펴볼게요. 자, 아이디 해야고님의 질문입니다. 단국대는 전공 관련 서적이나 교양서 등 질 높은 독서 활동을 선호한다던데 사실인가요? 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이번에도 OX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예, 제 대답은 X입니다. 예. 이 독서 활동에 대한 우리 학생들의 의문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뭐 다양한 독서, 뭐 지원 전공과 관련된 독서 뭐 다 좋겠죠.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유의하셔야 될 점은요. 오히려 이 과장된 독서 목록이나 이 고등학교 수준을 벗어난 독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라는 점을 좀 명심해 주시면 바라겠고요. 단국대학교는 독서 활동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학문적인 관심 영역과 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살펴볼게요. 아이디 오마이 아이유님의 질문인데요. 동아리 활동을 정말 꾸준히 하긴 했는데 전공과 무관한 농구를 계속했어요. 평가상의 불이익은 없을까요? 라는 좀 걱정이었습니다. 선생님, 이번 걱정 좀 덜어주시죠. 어떨까요? 하나, 둘, 셋. 예, 제 대답은 X입니다. 예. 이 부분도 역시 많이 저희 쪽에 요청해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전공 관련 동아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학교 생활 충실한 동아리를 하면 좋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인 것 같습니다. 다 그 학과마다의 특성이 있고 또 고교 환경을 저희가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꼭 전공 관련 동아리가 아니더라도 그 고등학교 안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동아리를 활동을 하고 있느냐가 초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조진우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을 대신해서 단국대 진학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학생들이 이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게 창업 인재 전형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서로 평가 방식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다음 합격생의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저희 창업 인재 전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국대학교 2014년부터 4년 연속 창업 선도대학으로 선정이 돼 있고 저희가 재학생들에게 창업을 할 수 있게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학년도부터 이 창업 인재 전형을 신설을 했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선발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결국에 고교 활동 기간 중에 이 창업을 활동한다든지 혹은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경험들은 나오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요. 따라서 고교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창업적인 마인드와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수상이 될 수도 있겠고요. 동아리 활동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런 쪽으로 잠재력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벌써 보내드릴 또 시간인데요. 단국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앞으로 이제 상당히 더 더워지고 무더운 여름이 시작됩니다. 우리 학생들 많은 고비들을 넘기셔야 되는데요. 학생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단국대학교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 경우에는 얼마나 지원학과와 관련된 활동들을 충실히 해왔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두시고 지원하신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중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22개 주요 대학의 입학 사정관과 함께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 특집. 각 대학의 진학과 관련한 궁금한 점 무엇이든 환영합니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페이지에 남겨주세요. OX 상담실에서 해당 입학 사정관이 직접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자, 그럼 2018학년도 단국대학교 수시 일정 살펴볼까요?
refuse to take you in. Die, wave your reveries goodbye, and all your fancy words and tends to make no sense. 자, 오늘은 입학사정관이 직접 들려주는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으로 돈국대와 단국대 편 진행했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신 돈국대, 단국대 두 분의 입학사정관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최고의 멘토이신 영동고등학교 윤상영 선생님, 마포고등학교 조진호 선생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 음악 선물 준비돼 있어요. 오늘은 첫 번째 학생이 신청한 정은지의 너란 봄을 준비했는데요. 들으면 힐링이 되는 기분 좋은 노래라고 합니다. 그럼 신청곡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봄이 오려나 봐요. 벚꽃도 지겨울 만큼 또다시 외로운 계절을 만나고 부네요 바람은 저 꽃이 너무 예뻐 외롭게